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일 때 백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이미 한 남자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백도윤 회장은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백도윤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립니다. 그의 굳건했던 표정이 순간 무너지며 깊은 슬픔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널 찾지 못했구나. 백도윤의 목소리는 넓은 집무실에 잠시 맴돌다 사라졌어요. 30년이란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으며 경찰에 수차례 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죠. 단서 부족으로 인한 수사 중단이라는 냉정한 결론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비서실장 박지훈이 녹후 후 들어오며 말했어요. 백도윤은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평소의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단력 있는 그야말로 가차없는 전략가였죠. 하지만 가족에 관한 일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새로운 비서팀 직원이 오는 날이지? 네, 강서윤 씨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였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대기 중이고요.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게. 박지훈이 나간 뒤 백도윤은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액자를 서랍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의 약점을, 그의 상처를, 그리고 그가 평생을 두고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조금 뒤 박지훈과 함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백도윤 회장님, 새로운 비서팀 직원 강서윤입니다. 강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백산그룹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백도윤은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네. 강서윤은 긴장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도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제대로 보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죠. 내 업무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고 적응하게. 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강서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백도윤을 마주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렇게 강서윤의 첫날이 시작됐어요. 백도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변화하려는 예감처럼 말이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도윤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고개를 들었어요. 강서윤이 그의 책상 앞에 서서 정리된 문서들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업무 처리 방식이 묘하게 익숙했죠. 문서의 정렬 순서, 중요 내용에 표시하는 방식, 심지어 클립을 끼우는 위치까지. 마치 자신의 스타일을 누군가 그대로 복제한 듯 했습니다. 이상하군. 백도윤이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강서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내가 문서를 정리하는 방식이 특이해서. 내 방식과 똑같군. 강서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상사의 업무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는 편입니다. 처음 이틀 동안 회장님의 서명 방식과 문서 정리 습관을 관찰했죠. 백도윤은 그녀를 잠시 관찰했어요. 단순한 관찰만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접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을 만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오늘 오후 회의 준비는 됐나? 네.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평소 선호하시는 순서대로 의제를 조정했어요. 백도윤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내가 선호하는 순서라. 네, 중요도 순이 아니라 난이도 순으로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쉬운 안건을 나중에 다루는 방식이 회장님 스타일이라고 박지훈 실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박지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서윤은 백도윤의 업무 방식을 단지 이틀 만에 스스로 파악했을 뿐이죠.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입니다. 오후 5시 중역 회의가 끝난 후였어요. 대부분의 임원들이 물러간 자리에 백도윤과 강서윤만 남았습니다. 백도윤이 물을 마시던 중 문득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일했었지? 중소기업 가림전자에서 비서로 3년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강서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대학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은 없어요. 가족은? 강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부모님과 살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돌아가셨고요. 백도윤은 더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직원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저 왠지 모를 호기심이 일었을 뿐이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강서윤은 백도윤의 업무를 완벽하게 보조했어요. 그의 결정을 예측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며 심지어 그의 기분에 따라 업무 리듬을 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백도윤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강서윤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계셨군요. 내일 미국 지사와의 화상회의 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서랍을 열어 그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강서윤의 존재가 그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강서윤의 시선이 액자에 멈췄어요. 백도윤은 그녀가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강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진을 보는 눈빛이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을 뿐이었죠. 가봐도 좋아. 백도윤이 말했습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백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백도윤의 마음속 의문은 커져갔습니다. 왜 그는 이 낯선 여직원에게 이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왜 그녀의 존재가 그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걸까요? 깊은 밤, 백산그룹 본사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백도윤은 해외 투자건으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문득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곧 온몸을 뒤흔드는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백도윤이 책상을 짚으며 비틀거렸어요. 숨을 쉬기 어려워졌고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때 강서윤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강서윤은 자료를 던지다시피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백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심장 발작이십니다. 누구든 응급실에 연락하세요. 비서실에 있던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서윤은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회장님의 약 가방이 책상 오른쪽 서랍에 있어요. 빨리 가져오세요. 박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 가방이요? 어떻게 아셨죠? 지금은 그런 걸 물을 시간이 없어요. 회장님의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면 위험합니다. 모두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의 질병에 대해 아는 사람은 주치의와 가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에서 정말 약 가방이 나오자 더욱 의아해했죠. 백도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강서윤을 바라봤어요. 너, 누구냐? 병원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백도윤은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 살피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보관해 온 서류들이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딸이 실종됐을 때의 경찰 보고서, 입양기관 조사 기록, 사립 탐정들의 보고서까지. 백도윤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유전적 특징 심장 질환 가족력 있음. 그리고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습관적 행동 패턴 물건을 정리할 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렬하는 경향. 백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강서윤이 문서를 정리하는 방식,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그녀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고 있던 그의 질병에 관한 지식.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다음 날, 백도윤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상사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점심시간, 백도윤은 강서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왜 비서가 되었지? 강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제 진짜 가족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고. 백도윤의 조카 백현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백도윤의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회사에서 부회장 자리를 맡고 있었죠.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내심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삼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병원에서 연락받고 놀랐습니다.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이제 괜찮아. 백현준의 시선이 강서윤에게 향했어요. 이분이 새로 오신 비서분이군요. 이름이 강서윤입니다. 강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백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혹시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강서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백현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백산그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백현준이 나간 후 백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서윤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 그는 확신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서윤 씨, 오늘 저녁 시간 있나? 강서윤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네, 있습니다만. 함께 저녁을 먹자. 이야기할 것이 있어. 강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백도윤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대해 말해주겠나? 강서윤은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살 때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죠.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찾았나? 강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백도윤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기 때의 딸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딸이 실종됐네. 그날 이후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강서윤은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저도 비슷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달고 다른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백도윤이 가진 사진과 비슷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 백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강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하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백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백현준이 백도윤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삼촌, 그 비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도윤은 백현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지? 백현준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강서윤이란 이름도 가짜입니다. 백도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서윤의 과거 이력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가림전자에서 일했다는 기록도 없었고 양부모에 대한 정보도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이 여자는 회사 기밀을 노리는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백현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백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했나?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백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관심이라. 지난번 저녁 식사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촌께서 개인적인 자리를 갖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백도윤은 백현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서윤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후계 구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죠. 내 걱정은 이해하지만 내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야. 백현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삼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죠. 회사 안보라. 그래, 알겠다. 백현준이 나간 후 백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현준이 제공한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강서윤이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후 강서윤이 회의 자료를 들고 들어왔을 때 백도윤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서 거짓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강서윤 씨, 내게 숨기는 것이 있나? 강서윤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과거에 관한 일이야. 정말 가림전자에서 일했나? 강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백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왜 거짓말을 했지? 제 진짜 이력으로는 이런 대기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로 회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 강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서가 백상그룹이었어요. 제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 친부모가 백상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게.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며칠 후 백현주는 회사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백도윤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다들 아시죠? 이 상황에서 회사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현주는 프로젝터를 켜고 강서윤의 사진을 띄웠어요. 이 여성은 최근 회장님의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은 완전히 조작되었죠. 가림전자에서 일한 적도 없고 그녀가 주장하는 학력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박지훈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용 과정을 통과한 겁니까? 백현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 인사팀이 확인한 바로는 그녀의 서류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죠.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백현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녀가 회장님의 신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장님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백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회의를 하고 있군.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백현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삼촌, 회사 안보를 위한 회의였습니다. 백도윤은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참석해야겠군. 백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모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내 비서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백현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녀의 신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조사는 이미 끝났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백도윤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다. 백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DNA 검사라니요? 백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서윤은 내 딸이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백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 딸이 실종됐었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야. 평생을 그 아이를 찾아 헤맸어. 그리고 이제 찾았다. 백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녀가 의도적으로 삼촌을 속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백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 딸인지 확신하지 못했어. 단지 양부모로부터 들은 단서를 따라 백상그룹에 지원했을 뿐이지. 백도윤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이건 강서윤이 입양됐던 기관의 기록이야. 그리고 이건 30년 전 내 딸이 실종됐을 때의 경찰 보고서고. 두 기록의 날짜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강서윤은 정말 백도윤의 딸이었어요. 백현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백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회의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백현준, 내 사무실로 와. 회의실을 나오며 백도윤은 복도에 서 있는 강서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 들었니? 백도윤이 물었습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백도윤의 굳건했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백도윤의 사무실로 들어선 백현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는 백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삼촌, 제가 설명할게요. 백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내가 조작한 자료들, 그리고 내 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 모두 알고 있다. 백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도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내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
그 자체는 이해해. 하지만 내 딸을 해치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백현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회사를 보호한다고? 아니, 내 자리를 보호하려 한 거지. 백도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오늘부로 넌 백상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될 거야. 백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삼촌, 제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나가도록 해. 백현준이 사무실을 나간 후 백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감정은 딸을 되찾은 기쁨이었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강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윤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백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30년의 시간이 필요해. 강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그렇네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강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백도윤은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실종되기 전까지의 사진들이야.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펼쳤습니다. 작은 아기의 모습, 첫 돌 사진,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오래전 멈춰버린 시간의 조각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백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실종된 후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 널 찾지 못한 슬픔을 견디지 못했지.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백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백도윤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말했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인가요? 백산희망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실종된 가족들을 찾고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재단이지. 내가 함께 운영해주면 좋겠어. 강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백도윤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백산그룹의 후계자로서도 준비를 시작했으면 해. 강서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넌 내 딸이자 이 회사의 미래야. 한 달 후 백산그룹 본사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산희망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기자들과 임원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실종 가족 단체 관계자들로 장소는 북적였죠. 단상 위에는 백도윤과 강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이 나란히 보이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부녀의 닮은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산희망재단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백도윤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이 재단은 실종된 가족을 찾고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선 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듯 했어요. 제 딸 백서윤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백도윤이 공식적으로 강서윤을 백서윤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을 되찾아준 순간이었죠.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30년 동안 제 가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최신 DNA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지원과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백도윤과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순간을 즐겼어요.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백도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지?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과 시간이 만드는 거죠. 백도윤의 눈에 미소가 어렸어요. 그렇구나. 내 양부모님도 너를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들도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제 가족이 되셨고요. 백도윤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항상 그곳에 있던 액자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진을 숨겨둘 필요가 없겠군. 그는 액자를 책상 위에 당당히 올려놓았어요. 아기 때의 서윤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와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처음 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이 사진을 보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때 저도 알았어요. 제가 찾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걸. 백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너는 내 딸이 맞구나.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백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는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0해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부녀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그리움으로 점철된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은 이제 함께 걸어갈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죠. 백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두고 찾아 헤맨 행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이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서윤이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백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할 건 나야. 널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창밖으로 향했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도시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말이죠.